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영호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전문가 장영호 소장입니다. 엄마표 입시 전략 세우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11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비 고3 학생과 예비 고2 한 묶음으로 묶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의 학생, 예비 고1 학생들을 따로 묶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은 예비 고3, 예비 고2 학생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예비 고1 학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11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11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11월 모의고사는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응시 인원이 가장 넓어요.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의고사는 서울시 교육청이 응시 안 하기도 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응시 안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 받는 석차가 진짜 우리 아이 석차인지가 의심스러운 게 많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11월 모의고사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모든 고2 학생들이 같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받는 석차가 의미 있는 석차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 이거고, 어떤 학생이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학종파, 비학종파 이럴 때 비학종파 학생들이 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거나 논술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정시파 이런 학생들은 이 11월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겨울방학 때 어떻게 활용할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학종파 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필요한 학교가 있어요. 서울대 직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또 이화여대, 홍익대, 그 다음에 뭐 서울교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고 또 지방 국립대도 있는데 이런 학교들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이 모의고사에서 4과목 다는 아니더라도 주요 과목 2개나 3개 정도는 또 수능 최저가 필요하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꼴 진단서, 이렇게 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이꼴 진단서. 그러니까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으면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으니까 운동을 더 해야지, 어떤 약을 먹어야지 하듯이 그 모의고사 성적표에 드러난 결과보다는 거기서 우리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독서가 약하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독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이제 문법 있죠, 문법. 이제 현재 예비 고3들 입장에서는 그게 언어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언어 영역이 특히 약하다. 그러면 또 그거를 겨울방학 때 준비를 많이 한다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수학이다 그러면 미적분이 약한지 확통이 약한지, 물론 지금 고2이나 이런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이제 뭐 확통까지는 안 나갔는데 어쨌든 시험 범위 내에서 약점과 단점이 드러납니다. 그걸 활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이제 고2 같은 학생 같은 경우는 모든 모의고사의 모든 과목들을 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시험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잡아서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에서 생명과학 1을 공부하는데 시험에서도 생명과학 1을 응시해서 보면 그거 자체가 모의고사 공부 자체가 내신 공부가 되고 내신 공부가 또 모의고사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게 있으면 어느 정도 공부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그 과목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거의 수능 수준까지. 그러면 고3 돼가지고 3월 모의고사 할 때 진짜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생명과학 1 수업을 듣는데 공부를 안 하고 3학년 때 해야지 해버리면 3학년 됐을 때 완전 처음 시작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되면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시험 범위가 누적이 돼요. 누적이.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 이렇게 3번을 봤거든요. 그 모의고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안 본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EBS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실전처럼 풀어보고 뭐 이런 것도 좋은 이제 대비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고2 같은 경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 첫 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출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하기가 좀 힘든데 고1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1년 선배들이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이제 마루타처럼 그 경험해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를 기출문제 삼아서 대비하면 좋다.
조금 어느 정도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되는 학생이라 그러면 학생이 시험을 치고 오면 채점을 어머니가 하세요. 어머니가 하셔가지고 너 몇 번 틀렸으니까 그거 공부해가 아니라 너는 수학 30 문제 중에서 문제 30개 중에서 5개 틀렸어. 틀린 개수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1번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30번까지. 5개 틀린 게 뭔지. 그러니까 대충 찍어서 맞춘 것도 있고 아리까리한 것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이 어떤 학습법 책을 보니까 객관식은 30%만 알아도 맞출 수가 있대요. 객관식의 그 시험의 구조상. 그러니까 그 문제를 100% 알 수 있게, 그쵸? 30%만 알아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가 되도록 그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틀린 문제를 자기가 찾아보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내가 100% 맞는 문제, 요거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이거는 아예 못 풀어서 틀린 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러면 모든 문제를 본인이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고3이죠. 이 학생들은 반드시 이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1편에서 말씀드렸죠. 그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학종파냐, 비학종파냐 말씀드렸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11월 모의고사 성적표랑 그 다음에 기말고사까지 봤을 때의 그 내신 있죠. 10번의 그 내신 중에서 8번을 본 거거든요. 수시가 3학년 1학기 끝나니까 10번 내신인데 그 중에 8번을 봤어요. 그러면 그 8번에 본 내신 성적과 이 11월 모의고사, 전국에 있는 모든 고2 학생이 같이 본 이 모의고사 성적,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교과가 더 맞아, 나는 수능이 더 맞아, 뭐 학종이야, 논술이야, 이렇게 판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겨울방학 때 각각 달리 교과파는 어떻게, 종합파는 어떻게, 논술파는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정시파는 어떻게, 이건 제가 12월 달에 또 말씀드리겠죠. 일단 11월 모의고사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지 12월 달에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때,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때까지 그 소중한 시간을 가장 최적화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최종 정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정시파,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파, 학종파, 논술파 모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출문제를 가지고 준비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대비 못하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들만 준비해서 응시하자. 그리고 성적표가 나왔을 때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진단서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겨울방학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자. 그 다음에 고3,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그 모의고사 성적표와 기말고사까지 응시했던 그 성적, 내신 성적의 결과를 가지고 그 수시 전형 중에서, 다양한 수시 전형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겨울방학을 대비하자 입니다. 네, 다음 시간은 예비고1 학생들, 중학교 현재 3학년 학생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과 전혀 다른 11월을 보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